여름에 태어난 슈퍼맘 그레이스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큰아들은 바쁘고 작은 아들은 노래가 좀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고 특히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였습니다. 큰아들이 잊지 않고 꽃을 보냈네요. 너무 바쁜 아이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금융치료도 잊지 않았네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늘 책을 보며 연구했어요. 이중 언어학의 대가인 최정화 교수님은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하는 두 언어 중 한 언어라도 더 편한 언어가 있다면 그는 바이링구얼이 아닌 걸로. 그냥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어려운 외국어 습득의 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아이들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자몽스님이 영상에서 말했어요. 기봉이 아기 때 생각하면서 참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유튜버입니다. 컨텐츠가 필요해서 아들 작업실에 갔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은 너무 많이 컸고 엄마의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뻥 한 대 맞은 느낌. 늘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비판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배울 수가 있어서 한 대 맞은 기분이지만 좋아요. 이제부터 제가 아이들 어릴 때의 추억을 돌아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좋아하고 또 지금도 영어를 잘 하고 있는 청년 2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어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바쁜 틈에도 요청 응해주신 두 청년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친한 이제 관계니까 좀 대화의 편리성을 위해서 반말로 인터뷰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너는 자, 그럼 일단 너부터 한번 너의 영어 실력을 냉철하게 한번 다가 진단해 주겠니? 그렇지, 너부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보통 영어를 어느 정도 실력으로 평가할 때는 모든 공인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의 언어 영역에 대해서 보통 평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뭐 약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해? 여행 가서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로는 아주 부러운 정도인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요. 굉장히 부러운 정도. 여행 가서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막 교포나 유학생들만큼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항상 뭔가 영어 실력을 좀 이렇게 매끄럽고 가르고 닦는 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항상 뭐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멀었지만 평소에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말하기보다는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은 그 4가지 중에서 굳이 뽑자면은 쓰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되게 내가 뭐 유학 생활을 하거나 외국에서 뭐 회사를 다니거나 막 그랬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영어로 엄청 되게 복잡성을 요구하고 아주 공적인 문서를 세련되게 작성하는 거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말하는 구어로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그게 전혀 막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아무래도 쓰기는 우리도 그 장문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 아, 그렇지. 장문은.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랑 논설문을 쓰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영어로 작성하는 거는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세련되게 그렇게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평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노력하면 된다는 방향이 세워졌네. 넌 어때? 저는 매우 뛰어나? 뭔가 한창 영어를 막 공부하고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녹슬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편이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언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상관이 없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유창성에서 뭐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영어 실력이 누구에게나 어떤 분야든 이제 필요하긴 할 텐데 혹시 영어를 위해서 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저는 항상 하죠. 항상. 매일 하죠. 정말 좋은 습관이다. 그럼 어떻게? 저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도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뭐 주변에서 내가 영어를 써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다 커서 성인이 돼서도 전화 영어도 한 적이 있고 돈을 내고 하는 뭐 유료 그거지만 그치. 전화 영어도 신청해서 억지로라도 영어를 쓰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일단 저는 핸드폰하고 뭐 PC랑 모든 기기 세팅을 다 영어로 해놨어요. 사소한 걸 다 영어로 보려고 하고 평소에 물론 내가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국어를 까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치, 뭐 그치. 그런 걱정을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영어로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네. 넷플릭스 같은 거를 웬만하면은 영어 자막을 켜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은 저 처음 볼 때는 정말 많이 멈추면서 봐요. 그래서 그 보면서 그냥 다 모르는 뭐 슬랭이나 표현이나 이런 거를 메모해서 보려고 하고 동생이 추천해가지고 그 보기 시작한 시리즈지만 모던 패밀리랑 프렌즈 같은 시트콤은 정말 좀 일상적인 좀 자기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표현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진짜 좀 한 4번씩? 4번씩은 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볼 것 같아요. 그냥 다 보면 프렌즈 한 번 다 보면 모던 패밀리 한 번 더 보고 모던 패밀리 한 번 더 보면 프렌즈 한 번 더 보고 해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없을 때까지 그냥 계속 봐요. 진짜? 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왜냐면은 언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리고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미국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네. 좋았어. 그러면은 혹시 노력하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줄래? 영어 실력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막 형처럼 그렇게 찾아서 뭘 하는 건 잘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그냥 원래도 미드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렇게 노출될 때 그때그때 그냥 하는 정도? 어쨌든 영상물이 그러니까 원어로 된 영상물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영어 표현이나 말하기에 듣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도움이 됐고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궁금한 건데 사실 현재 영어 실력에 있어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도움은 당연히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도움이 됐는데 나는
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지금만큼 영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더 뭐 내가 막 수월하게 했던 부분 별로 막 그렇게 막 이거는 따로 노력할 필요가 막 크진 않겠다 했던 부분을 찾아서 해야 했겠죠.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으면. 근데 영어 유치원 안 다녔더라도 지금만큼 했을 거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하고 그게 영어 유치원에서 도움이 된 게 딴 거는 솔직히 아니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정도 영어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했던 뭐 복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문법이 중요해. 거기서 사실 뭘 배웠겠어요. 근데 그냥 딱 얻은 거는 발음이란 말이에요. 발음. 근데 발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운동으로 치면은 자세랑 비슷한 거라 가지고 농구할 때 바른 자세로 뭐 슛을 쏜다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내 좋은 기관의 근육들을 어떻게 쓰고 그게 이 언어권의 모국어 화자들이 발화를 할 때 어느 범위의 근육의 움직임까지를 좋은 발음이라고 인지한다가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노력을 통하면은 나는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를 늦은 나이 시작해갖고 정말 잘하게 된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습득이 빠르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월하게 한 부분이 있긴 있죠. 넌 어때? 저도 그런 정도의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 근데 나는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방송에서 많이 접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었냐면 사실은 내가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좀 처음으로 느낀 거야. 내가 영어 쓸 일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첫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었거든. 너무 불편한 거야. 가이드만 잠깐 없어지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공중전화를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어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집에 전화해주고 싶은데 뭐 방향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내 시대에는 자유여행도 없었지만 요즘은 하다못해 뭐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공통 언어로 특히 뭐 꼭 영어권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거는 영어가 이 현대 사회에서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공용어가 돼버려서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자유롭게 공연하고 공연 이외에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그거 사실 자기 의견을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해외 기자들이 굉장히 인터뷰 잘하는 아이돌들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추후에 물어보는 거야. 연예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뭐 그럼 대부분 예전에는 내가 영어권에서 좀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새롭게 들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내가 영어를 배웠던 것들이 지금 나의 영어 실력에 되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아이즈원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 명이 꽤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들이 해외에 살지 않았지만 사실 자기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그 시대보다는 요즘 영어 유치원을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어찌됐든 그럼 새로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이제 거의 동의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너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게. 어떤 영어 능력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잣대가 너의 인생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 나의 영어 실력이 나의 인생에 뭐 영향력은 뭐 작다 크다 아니면은 뭐 편리하다 불편하다 뭐 어떤 얘기라도 그냥 한번 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건 뭐 내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뭐 영어는 단순히 뭐 해외 여행을 가서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걸 떠나서도 지금은 영어를 잘했을 때 얻는 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업무 외에도? 뭐 업무를 떠나서 업무를 할 때는 물론이고 단순히 뭔가 정보를 얻을 때도 정보? 그치 저는 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더라도 만약에 영어를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연관되는 거니까 해외 계정 같은 것도 자주 보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어쨌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측면에서 그만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영향 엄청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상위 카테고리에서 그냥 영어 능력보다도 한국어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가져다 주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 당연히 도움되고 메리트가 많이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싶은 그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해도 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이런 데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본인이 영어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더라도 만약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이면은 영상 편집할 때 내가 뭔가 되게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되게 남들이 다 쓰는 흔한 편집법이 아니라 되게 뭐 독특한 편집을 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편집자가 올려놓은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그게 소개가 되어 있거나 그런데 우리나라 편집자들 올려놓은 것 중에서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게 뭐 프리미어로 편집을 한다 치면은 뭐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 서포트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한국어로 된 정보가 그러니까 한국어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은 외국어로 된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되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단정을 내리게 되고 그럼 되게 작은 세계 안에 gat혀가지고 되게 한정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서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게 인생에 가져다 주는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면은 영어 실력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깨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런 마인드셋이 진짜 인생에서 플러스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완전 정말 세계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이고 사실상 국경이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오로지 한국어 화자들이 한국어로 생산한 뭐 한국어로 된 정보만 소비하고 나는 그 안에서만 살겠어라고 하는 게 되게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 딱 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만 난 여기 절대 안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자기 손으로 포기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어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두려움을 깨고 일단 해보는 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나도 지금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라고 생각해? 저도 이거를 뭐 특별한 시기라는 거는 뭔가 생물학적으로 언제다 이거는 물론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나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시기보다는 좀 태도가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완전히 어릴 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성인이 돼서 배워도 태도만 정확하게 그 언어를 습득하겠다는 의지와 뭐 아니면 바른 방식 같은 거를 이제 습득해서 만약에 노력하면은 어떤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편하게 얘기해줘.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 넌 어때? 저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까지는? 네.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어릴 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수월하죠. 수월하고 특히 발음 같은 거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만큼 매끄러운 발음을 내기 뭐 어렵죠. 어렵기는 당연히 어릴 때 시작하면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 근데 그렇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발음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니 코리안 악센트 좀 있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유창하게 자기 할 말 할 줄 알고 필요한 정보를 글로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불편함 없이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일하거나 의사소통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그럼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지. 발음만 좋고 사실은 나머지를 한 단어 말하는데 발음만 좋고 말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뭐가 조금 용량이 찼는지 뭐가 촬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계속해서 keep going, please. 아니 어쨌든 뭐 발음만 좋고 뭐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일단 전체적인 뭘 언어.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저기서부터만 얘기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발음 외에는 큰 장점이 없다. 조금 일찍 했을 때는 발음이 좋지만 그 외에는 똑같다. 아니요 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 어릴 때 시작할수록 유리한데 내 말은 그럼 내가 어릴 때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계가 있느냐? 그럼 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힘들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근데 영어가 또 인생의 전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치. 또 모국어를 잘하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데 되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면은 모국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국어를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긴 하겠지만 내 말은 수준 있게 구사를 하려면은 또 충분한 양의 독서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어느 정도 복잡한 글을 읽어보고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또 우리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어린 나이에 영어를 인생의 절대가치로 놓고 영어부터 무조건 공부하게 하고 이게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커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그거대로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떠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마인드셋 뭔가 내가 편한 이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요 마음에서 벗어나는 용기? 그러니까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언어뿐만이 아니라도 모든 면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아주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잘해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새롭게 좀 깨닫는 바도 있고 또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두 청년님께서 좀 많이 자라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 내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조금 일찍 해서 더 좋은 캐릭터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획일적으로 어떤 시기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조기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기 영어를 한 우리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몫인 것 같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그러면 너는 미래에 자녀가 생겨서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된다면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어 유치원이요? 네. 요즘 사실 이건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영어 유치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선택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뭐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대답보다는 그냥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뭔가 자녀를 낳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정답이네. 그러면은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 우문이었나?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너무 이른 질문인 것 같지만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안 보낼 수도. 안 보낼 수도.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궁금한 게 그때 재밌었거나 좋았던 추억이 없나 보다. 전 재밌고 좋았어요. 재밌고 좋았는데 그걸 떠나서 너무 비싸요. 너무 오버프라이스드 돼 있어. 아하.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높은 비용을 책정한다는 거.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페이에 대한 것은 그 원어민 나라에서 받는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성의 논리에 따라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 내 말은 그게 만약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좀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 그 사교육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 아닐까? 유치원 정규 교육 과정으로 근데 유치원 자체가 일단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영어 유치원은 없지. 영어 유치원 자체가 아니라 유치원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고 유치원은 정규 교육 과정이야. 유치원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또래는 정규 유치원 안 나올 일 많은데. 유치원은 우리 또래 우리까지는 아니었어요. 의무 교육이 아닐 뿐이지 정규 교육 과정이긴 해. 왜냐면은 내가 말하는 건 교육 엄마가 국가 얘기를 언급해가지고 하는 얘기. 공교육 과정에 있잖아. 유치원이. 유치원이 공교육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공공 유치원이 있는 거지. 사립 그 유치원은 초등학교부터가 의무 교육이지. 의무 교육이 공교육은 아니지. 그러니까 공교육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나라의 아니, 정규 교육 과정이랑 의무 교육이랑 다른 거야? 다르지. 의무 교육은 나라에서 비용을 다 무료로 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건데 지금 유치원은 이제 반반이잖아. 국가에서 해주는 교육도 있고 그게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사립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비용을 지출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반반 이렇게 반반 퍼센트가 반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교육으로서 유치원이 있긴 있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완전히 공교육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 그치 있지. 당연히 유치원마다 있지. 서울시 다 똑같은 게 있어. 각자의 그게 있는 거 아니야? 특색이 있을 수는 있는데 누리교육과정이라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런 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은 학원이긴 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그 교육청 관할에 들어가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영어 유치원은 학원이기는 해. 영어를 하는 특색 학원.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학부모님을 또 생각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제 정규 교사들이 한국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제 100% 원어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물어봤던 대답에 대해서 너는 그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교과를 추가하자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건 맞아. 추가하자는 것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모든 애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유아영어, 초등영어 아예 금지하는 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 금지령을 내렸었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럼 유치원은 해라. 유치원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후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걸 번복하고 했기 때문에 수요는 모두 하고 싶어 하고 이 교육 정책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편성된 10살의 초등교육의 영어를 시작하는 그걸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따로 현실 교육 따로 가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그런데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면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하니까 괜찮겠지 그게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좀 너무 황당하게 나만 빼고 다 영어 공부하고 왔어 이런 식이고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과서를 딱 피면 사실은 거의 반 이상 애들이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다 이미 사교육으로 했던 공부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사교육과 공교육이 나란히 갈 수는 없지만 영어만큼 그렇게 괴리가 큰 과목이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지. 하여튼 오늘 인터뷰 내용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나도 또 지나온 어떤 그런 영어 교육이라던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돼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너무 안 씩씩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진행이 너무 응. 진행이 너무 어때? 안 돼. 엄마 이게 응. 우리랑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야 돼. 뭐 무조건 눈치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생각 없이 엄마가 하는 질문이나 우리가 생각 없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되게 뭔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진짜로 되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알겠어. 무슨 어떤 말인지. 뜻인지 알겠어? 정확히 알겠어. 오프 더 레코드라 그러나? 이런 느낌으로 너한테 말을 하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고 교육법 세우고 교육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이것도 일종의 갈래법으로 교육도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하는데 한 명도 영어 조교교육 안 시킨 애들이 없어요.
다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